자, 첫 단원 원순열 부분인데 경우의 수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직접 나열을 해서 규칙성을 추론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식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그냥 읽었을 때는 다른 것 같은데 직접 나열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앞에서 풀었던 어떤 거랑 똑같단 말이지, 그지? 앞에서 풀었던 내가 정리를 했던 어떤 문제에서 찾았던 규칙성하고 똑같다면 그러면 굳이 또 나열할 필요 없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겉보기는 다르지만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는 똑같다.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절대 부탁인데 이걸 막 외워가지고 이건 이렇게 풀면 돼 저건 저렇게 풀면 돼 이래버리면 진짜 하나의 유형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형태의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풀어도 틀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면은 풀어도 틀리는 단계까지는 괜찮아. 왜냐하면 지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내가 여기서 뭐 순열로 풀어야 되는데 조합으로 풀어버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지나가 버리면 어디서 터지냐면요,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지에 도달하게 돼 있어. 그래서 답지를 봐도 아니 이걸 왜 이렇게 계산하지? 왜 이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많이 고생을 합니다. 정말 많이 고생을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꼭 주의하시고. 자, 일단 원순열이라는 거, 얘는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순열은 회전했을 때 겹치는 것은 같은 경우로 취급합니다 이 말이에요. 얘도 좀 색깔이 바뀌면 좋겠는데 이게 노트 필기를 할 때는 이 필기가 이게 색깔이 안 바뀌더라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바꾸는 게 없어요. 심지어 크기도 안 바뀌는데. 자, 좀 빨간색으로 적어요. 회전했을 때 겹치는 것은 같은 경우로 취급을 할 겁니다. 뭔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난 원을 그린 것 같은데 뭔 같지 않니? 자, 원형 테이블이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C, 여기에 D가 앉는 경우 그거 하고요, 한 칸씩 옮깁니다. 자리를 회전을 해요. 자, 검은색하고 파란색은 서로 같은 경우인가요? 물으면 서로 같은 경우로 이제 보자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있다면 얘는 원순열로 취급을 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순열이면 원형으로 앉혀야 되나요? 뭐 삼각형, 사각형으로 앉히면 원순열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원순열의 정의는 회전했을 때 어떤 도형이나 배열된 상태를 회전을 시켰을 때 겹쳐지는 경우가 생기면 얘들은 둘을 같은 경우로 봅시다. 그런 전제가 있다면 얘들은 원순열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가 있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A, B, C, D 이렇게 앉는 경우가 첫 번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적은 건 A가 B 자리로 한 칸 밀렸죠. 그리고 B, C, D가 앞자리로 와요. 그 다음에 다시 A가 한 칸 더 밀립니다. 그러면은 B, C, D가 될 거고요. A가 한 칸 더 밀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B, C, D 이렇게 오겠죠. 자, 한 칸씩 밀면서 생기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경우가 이제 A가 한 칸 더 밀리게 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이거는 뭐 회전할 필요도 없이 같은 경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위에 까만색 여기 적혀 있는 요 놈을 봐봐. 얘는 원래 우리가 고1 때 순열을 했을 때는 이거 자리를 배치하는 경우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풀었었어요. 고1 때는 옆에다가 적는 게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여기다 적을게요. A, B, C, D 앉아도 되고 B를 고정시키고 D, C를 이렇게 바꿔도 돼요.
두 번째 자리에 이제 C가 오고 여기에 B, D가 와도 되고 D, B가 와도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D를 여기 왔다고 고정을 시키고 B, C가 남았으니까 순서대로 써도 되고 반대로 써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하죠. 그지? 그러면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경우로 취급을 했었어요. 그지? 그게 순열에서 우리가 했던 겁니다. 자, 근데 같은 경우가 생기게끔 조금 더 노가다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번에는 B가 왔다고 고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 A 올 수 있고 C, D가 와도 돼요. 또는 D, C가 와도 되죠. 이번에는 여기에 C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A, D여도 되고 D, A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 뒤에는 A, C가 와도 되고 C, A가 와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형도 비슷하게 수형도 또는 표를 그려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모든 적혀있는 경우를 서로 다른 경우로 취급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 게 서로 다른 4명에서 4번을 뽑아서 순서 구분하고 중복 허락하지 않고 나열하는 경우 그걸 순열이라고 계산을 나타낸다고 했고 식의 계산은 4 팩토리얼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잘 나오는 숫자니까 외우자 그랬죠? 24 이렇게 됩니다. 지금 까만색으로 오른쪽에 적혀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다 다른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말이야 이 자꾸 움직이니 여기 보면 A, B, C, D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칸씩 움직인 것들 중에서 B, C, D, A가 있죠. B, C, D, A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B고 C고 원래는 고정인 거는 안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걸 표시하기 위해서 좀 적어 놓을게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원순열에서는 이게 회전해서 겹치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취급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로 세야 돼요. 또 세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순열에서는 이걸 서로 다른 경우의 수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수학이라는 거는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를 추가를 해서 자꾸 법칙을 늘려나가고 싶어 하진 않아. 그러니까 무의 소유를 새로운 걸 창조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어떤 경우를 집어넣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변화의 폭을 좁히고 싶단 말이야. 아니 어떤 미친놈이 나중에 우리 후세들의 수학 시험을 위해서 이러한 법칙들을 만들어 놓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얘들은 서로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24개라는 이 경우의 수에는 말이야. 이 24개라는 경우의 수에는 얘들이 전부 다른 경우로 해서 4가지가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원순열에서는 어때? 이 4개를 하나의 경우로 취급을 하고 싶은 거야. 이 4가지 경우를 한 가지로 취급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4개가 모여서 하나가 돼. 초딩 때였죠. 4개가 모여서 하나가 돼.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4로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24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4개씩이 모여서 하나가 되니까 실제로는 몇 개? 6가지 경우의 수라고 하자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식을 조금 더 뜯어봅시다. 원래 24라는 건 어떻게 나왔냐면은 4 팩토리얼을 계산해서 나왔죠. 그걸 4로 나눕니다. 그럼 실제로 남는 건 뭐가 남아요? 3 팩토리얼이 남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n개를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회전했을 때 겹치는 거 같은 경우로 취급했을 때 원형이라고 하지 말고 원순열이라고 합시다. 자, 원순열로 배열하게 되면 n-1 팩토리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4명을 한 줄로 원형으로 배열했더니 4팩이 아니고 하나 줄어서 3팩이 됐다. 왜요? 자리가 n개 있을 거니까 그지? 그럼 같은 경우가 n번 생기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이게 왜 4개가 생기는데요? 라고 물으면 A가 회전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그림에서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자리가 아까보다 좀 커져서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다면 A, B, C, D, E, F, G, H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A를 한 칸씩 옮겼을 때 같은 경우는 몇 개 생길 거냐면은 요게 처음에 여기 있을 때 한 개, 그지? 그 다음에 A가 이 자리로 오면서 두 개, 이 자리로 오면서 세 개, 이 자리로 한 칸 더 밀 수 있으니까 네 개 더 밀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열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일반적인 순열에서 여덟 개를 모아서 하나로 취급을 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식으로 나타내면 8팩 나누기 8이 된단 말이에요. 전체 8팩까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8개를 모아서 하나로 취급을 합시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순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번 문제 하나 보고 또 내용들을 추가를 합시다. 남학생 두 명과 여학생 3명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학생이 2명 있어요. 그럼 편의상 선생님이 남학생 A, B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3명 있습니다. 라지 A, B, C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근데 얘들은 떨어지면 안 돼. 이웃해서 앉아야 되니까 얘를 그냥 한 명으로 취급해서 D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형으로 앉히는 건 붙어있는 이 생키들은 한 명으로 취급을 할 거니까 실제 자리가 4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응? 어이? 얘 왜 이러니? 이거 안 되겠다. 좀 삐뚤삐뚤해도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앉았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그러면 A가 여기 앉았을 때 한 칸 밀었을 때 한 칸 더 움직이고 한 칸 더 움직입니다. 한 칸 더 움직이면 똑같은 경우죠. 그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서 4개씩을 모아서 하나로 취급을 할 거야. 그럼 이제 남학생을 한 명으로 생각을 해서 배열한 거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죠? 이때 남학생이 남자 A, 남자 B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또는 남자 B, 남자 A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자, 둘은 서로 같은 경우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봐봐. 위의 경우는 남자 A와 여자 A가 붙어 앉아 있고요. 남자 B와 여자 C가 붙어 앉아 있어요. 근데 밑의 경우는 안쪽에 적혀 있는 건 남자 B와 여자 A가 붙어 있고요. 남자 A와 여자 C가 붙어 앉게 돼요. 둘은 서로 다른 경우죠. 따라서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그러면 두 명이 자리를 바꾸는 것도 서로 다른 경우니까 얘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곱해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3팩해서 6에다가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보기에서 정답 찾으면 4번에 있죠.